오세열 선생님한테는 이거를 지금 제가 개인 카톡으로 네, 그 유튜브로 볼 수 있다고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답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매주 목요일이면 생각난대. 그래서 이제 지금 촬영해서 지난주에 한 거 촬영해가지고 올리셨고.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주 보시라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카톡으로 좀 답장을 넣어주세요. 잘 보셨다고 보시면. 네. 그 다음에 오늘은 72쪽. 네. 드디어 중용집주 장구 대전에 들어갑니다. 중자는 불편불의 무과불급지명이요. 요게 중에 대한 주희, 주자의 정의입니다. 불편불의 무과불급의 이름이다. 중이라는 것은. 편이라는 건 이제 치우치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의자가 의지할 의자예요. 어느 한쪽에 의지해 있지도 않고, 무과불급, 지나치지도 않고 불급, 미치지 못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이름이다. 이런 얘기. 언뜻 이렇게 읽으면요, 뭐 이런 어떤 관념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뭐 이렇게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그런 어떤 관념, 그런 어떤 뭔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중이라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일차적으로 이 불편불의 요거 밑줄 치시고요. 무과불급 요거 밑줄 치시고요. 이 두 개로 좀 나누어지는 건데요. 요게 특히 요게 어디에 있는 상태냐면 마음의 상태예요, 이게. 일차적으로 중이 뭐냐? 중은 그냥 이런 그 명확한 가르침이 없이 그냥 읽으면은 중이 그냥 뭐 어떤 관념인가 보다. 근데 중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과불급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거래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데요. 일차적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요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불편불의 무과불급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게? 요걸 저울이라고 그래요, 저울. 그죠? 네. 저울은 어떠죠? 항상 100kg가 오면 100kg라고 표시를 해줘요. 50kg가 오면 50kg를 표시해주고. 그런데 저런 저울과 같은 상태가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이 중이 있어가지고 중심 잡는 것도 이 중이 중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 개념을 실체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마음 속의 실체로. 그래서 제가 불편불의 밑줄 치고 무과불급 밑줄 치라고 했는데요. 요 불편불의는 이제 우리 마음속 중에서 미바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지 않은 상태. 감정이 바라지 않은 상태. 이 중용이라는 책이 제일 먼저
얘기 이제 천명지위성 이렇게 얘기하고 제일 먼저 희노애락지 미발 위지 중이라는 미발의 중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책인데요. 이 미발이 바로 어디냐?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아직 바라지 않은 상태인데도 어떻다? 그 바라지 않은 상태가 바로 중이다. 그게 치우쳐져 있지 않은 상태다. 무과불급은 요거는 이제 바랬을 때의 상태입니다. 바랬을 때. 바랬을 때 지나치지 않고 딱 적중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이름이다. 명칭이다. 중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여기 심이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에이 그냥 뭐 어떤 관념이구나 이렇게 하고서 휙 지나가시면은 중용 읽는 내내 헤매입니다. 아, 중용이라는 게 벌써 이 마음의 상태, 그 중에서도 미발의 상태를 먼저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세주, 이 세주가 참 좋은 게요. 그런 얘기들을 딱딱 지적하고 있어요. 일반 주자 집주만 봐도 이런 것들이 세밀한 것들이 지적이 안 되거든요. 주자왈 명편이라는 것은 이제 이 책의 이 편이라는 건 책을 얘기하는 거죠. 책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 이름이 뭐예요? 중용이잖아요. 중용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런 얘기예요. 명편. 책에다가 이름을 붙인 것은 본시 취 시중지 중이나 본래 중이라는 말을 원래 중용이라는 책에다 이름을 붙인 건 시중의 중자를 따서 붙인 거라는 거예요. 본래는. 연이나 소위 능 시중자. 능이 시중할 수 있는 것은 개유나 미발지중 제니. 이 미발의 중이 있기 때문에 시중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소위 선설 미발지중 연후에, 그래서 먼저 미발의 중을 말한 연후에 설 군자지 시중, 군자의 시중을 얘기한다. 예. 미발의 중 여기 중용 1장에서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중용 2장에서 군자 시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용이라는 책은 미발의 중을 먼저 얘기하는, 그래서 미발의 중을 천하의 대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미발의 중이 뭐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서 아직 뭐가 바라지 않았을 때. 그게 뭘 중요해? 그거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 인식을 못해요. 왜? 깨어있으면 이미 미발이 아니니까. 그게 뭘 중요해? 이거 엄청난 이 중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 엄청난 문제였어요. 그래서 중화, 구설, 중화, 신설 이 주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학자들과 토론하고, 그래서 중화, 신설, 구설을 거쳐서 중화, 신설을 내면서 이제 지금 이게 중요한 책 장구를 다룰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미발의 중이라는 거 뭐 이 당시 학자들도 그거 뭐 중요해. 그거 얘기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는 학파가 있었어요. 실제로. 여기 주자의 아주 그 중요한 학우라고 하는 자주 나오는 장식 선생. 남원 장남원. 그분이 이제 호상학파라고 그러는데요. 이 호상학파 사람들은 현상학 위주로 이제 파악을 해서 이 미발의 중 같은 거는
있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제껴놓자.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이 주자가 처음에는 그 사람들 의견에 동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중화구설. 근데 아무리 보니까 아니야, 그게. 그래서 이 미발의 중을 다시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얘기한 게 중화 신설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미발의 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는 문제가 당시에 중요한 첨예한 철학적 화두였어요. 이게 지금 벌써 주자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중화 구설 때의 생각이 아니에요. 중화 신설을 주장한 후에 미발지중 연후에 군자의 시중을 얘기했다. 북계 진시왈 중화지중은 시 전주 미발이 아니요 중용지중은 각시함 이의니 유 제심지중하고 유 제3을지중이라. 중화의 중은 북계 진시는 이제 주자의 제자 중에 한 분이죠. 직전 제자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주자 어류에도 보면은 주자의 말씀 많이 기록해가지고 진순입니다. 이름이. 중화의 중이라는 것은 전주 미발이언, 미발을 주로 해서 말한 거다. 중화의 중은. 그런데 중용의 중은 두 개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두 개의 의미라는 것은 미발과 이발, 이발의 중, 미발의 중, 이 두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중용이다. 그 두 개의 의미라는 것은 제심지중, 마음속에 있는 중이 있고 또 사물 속에 중이 있다. 이건 이제 시중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적중이라고 하는 거죠. 마음속의 중은 미발의 중을 얘기하는 거죠. 소위 때문에 문공이 필합 내외의 언하여 반드시 안과 밖을 합해서 말을 했다. 안이라는 것은 제심지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발의 중을 얘기하는 거고, 외는 제3을지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합해서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위에 얘기한 주자의 중에 대한 정의, 불편불의 무가불급지 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위 불편불의 무가불급이라고 말을 한 거니 가위 화기진이다. 정확하면서도 남김없이 다 얘기했다 이거예요. 요 불편불의 무가불급 8글자 속에 중의 의미를 미발의 중, 이발의 중까지 다 포함해서 세밀하게 얘기했다. 이 문공은 주자의 시호입니다. 운봉호시왈. 운봉호시는 주자의 직전 제자는 아니죠. 맞죠? 이거 오래되니까 또 잊어버렸네. 운봉호시. 직전 제자는 아닌 것 같아. 네. 면제황씨 그쪽 계열의 제자인 것 같아. 호병문. 똑똑한 것 같아. 네. 그 어떻게 기억나지? 선생님. 예. 그 처음에 그러니까 불편불의는 미발 상태인 거고. 미발의 중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과불급도 무과불급. 또 미발의 상태인 거예요? 기발 상태인 거예요? 이발 상태. 기발이 아니고 이발. 이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발 상태니까 이미 발에서 적중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시중, 적중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미발의 중과 이발의 중을 다 포함해서 중이라고 그 중의 이름을 정리한 게 불편불의 무과불급이라고 이제 주자가 정의를 한 거예요. 운봉 호시왈 주자 어맹에 석 중자 호대 단활 무과불급은 개의 용언이요. 주자가 노노맹자에서 노노맹자에도 중자가 나오잖아요. 그 중자를 해석하는데 뭐라고 거기서는 해석했냐? 단지 무과불급, 과불급이 없다고만 그냥 중을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중에 체가 있고 용이 있는데 용으로서만 말한 거다. 아까 제가 무과불급은 이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발한 거. 그건 용이다 이거예요. 미발은 체. 그래서 체의 용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미발, 이발을. 중용은 유소의 미발지 중과 여시중이라. 중용에는 미발의 중과 시중이 두 개 다 있다는 거예요. 중용에는. 그래서 첨 불편불이 사자하니. 그래서 주자가 불편불이 무과불급에다가 불편불이라는 말을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면 겸체용은 체와 용을 겸해서 말을 겸해서 이석 명편지의 이 책의 이름을 붙인 뜻을 해석한 것이다. 이게 지금 아마도 이제 이 미발의 중과 뭐 지금 이발에 대해서 막 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해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중화구설, 중화신설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철학적 논변, 토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게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학습하지 않으신 분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미발의 중, 이발 이 문제를 미발의 중을 어떻게 다룰 거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철학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신한진시왈. 요 신한진시도 신한진시와 북계진시하고 똑같은 진시예요. 근데 북계는 주자의 직전제자고 신한진시는 직전제자가 아니에요. 요 분도 황면제 쪽의 제자일 거예요. 진역이란 사람인데요. 이름이. 그렇죠? 네. 불편불의는 미발지 중이요. 이분도 지금 미발의 중과 이 신논자야. 마음으로 논한 거다. 요거는 중지체요. 중의 체용으로 얘기할 때 체에 해당된다. 무과불급은 시중지중. 요건 이발 상태니까 시중 또는 적중 요때의 중이고 이사논자 어떤 구체적인 일로 적중했냐 관역에 적중했냐 그 일에 적중했냐 안 했냐 요거로 논하는 거예요. 요게 중지용이다. 체와 용. 요 체와 용.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도 채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채용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뭐 깊게 얘기하면 한없이 깊게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이제 식물에 비유를 하면 요 뿌리가 땅 속에 있죠. 그 다음에 가지, 열매 이런 게 이제 우리 눈에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지와 열매, 이 줄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뿌리가 없었으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뿌리에 해당되는 걸 채라고 그러고요. 이 채에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물을 딱 볼 때 이게 지금 누릿누릿하다. 그러면 저기 뿌리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채와 용은 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근원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떤 걸 보면 그 뿌리가 어떻다는 거를 짐작해내는 원리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식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밖에 나가보면 식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식물이 전부 이 채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용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뭔가 햇소리 좀 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한다. 사람은 뿌리가 어딜까요? 마음. 네. 마음의 뿌리가 뭔가 병들었다. 뭐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저희들의 공부, 이 미발이라는 얘기를 지금 자꾸만 했잖아요. 미발이 마음 중에서 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가 미발이에요. 그래서 아까 심지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마음속에 이발, 이미 발한 거. 여기를 이제 미발의 중, 여기를 이발의 화, 또 중, 용,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 속에 항상 그 뿌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채용론.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우리 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선문. 이 성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미발의 자리. 성이라는 게 천명지위성, 이 천이 명한 거, 이 천성. 도는 이제 여기 현상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나와 있는 길이죠. 여기서 이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 성, 우리 속에 하늘,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해야 돼요. 이게. 잘 보존하지 않게 됐을 때 여기를 닫혀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채용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백화점에서 이제 물건 파시는 분, 감정 노동자, 어떤 때 한번 신문에 자주 나왔어요. 그 아주 그냥 더러운 갑질하는 그런 구매자가 나타나서 막 엄청난 쌍욕을 해대면서 뭐 물건을 막 사고 그러는데 그걸 다 참아내야 되는 그 백화점 판매자
입장에서 감정을 엄청 상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신문에 나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그거 보고서 그 당장 때려쳐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 원하는 것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을 보고 마음속에 하나도 그 괴롭지 않은 사람, 별로 괴롭지 않아. 아유, 저는 또라이가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 계속 근무해도 돼요. 그런 사람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막 괴롭고 이런 사람은 빨리 그만둬야 돼요. 그거는. 그게 뭐냐면 여기 마음의 뿌리를 다치는 거거든요. 아, 한 달에 뭐 몇백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 그렇게 병들어 버리면 그거 고치지도 못해요. 평생 치료비나 받나?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직장을 먹고 사는 자리인데 이렇게 함부로 버릴 수 있냐. 그래. 아우, 먹고 사는 거는요. 뭐 좀 적게 먹어도 그렇게 화려하게 안 먹어도 된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어디 가서는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백화점이 무슨 영화로운 직업이라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도 그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거기서 그런 험한 꼴을 당하면서 그걸 또 참아내면서 그걸 일을 해야 된다? 그걸 참고서 그걸 하고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야 돼. 그냥 갑질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뿌리가 많이 닫혀 있는 갇힌 사람이구나. 불쌍하다. 그게 보이면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계속 내 뿌리가 상하면 빨리 그만둬야 돼. 빨리 그만둬야 돼.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안 그만둬도 되죠.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탈을 쓰고 저지랄을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진짜 든다면 근데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죠. 야, 채용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채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뿌리가 있다고 보고서 하는 관점과 뿌리가 그러니까 오늘날 서양의 과학적인 현대적인 학문의 대부분은요. 여기를 위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뭐 어떤 결과들이 나와야 돼요. 심리학 같은 것도 전부 조사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돼. 여기 위주예요. 여기가 실체적으로 있다고 보는 거. 여기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 여기는 이제 이게 실체적으로 증험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신비주의다. 여기는 종교의 영역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하는 방향 자체가 여기와 여기가 연결되어 있다. 채용 이론의 시각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하고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여기 위주로 공부하는 지금 서양의 여러 학문들 엄청 발달했죠. 그래가지고 편리하게 발달을 했는데 뭐가 없냐? 내실이 없어. 인간성을
한양하고 뭐 이런 결과들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뭐 분석은 엄청나게 하는데 그게 지금 유학이 지금도 한 소리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직도 유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용은 평상야라. 요 이제 정자는 요 지금 다음에 나오는데요. 용을 뭐라고 했냐면 천하지 정리라 이렇게 천하에 정해져 있는 이치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주자는 평상야라 평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자하고 정자하고 정의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다르다고 해서 뭐 완전히 철학이 다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주자왈 용은 시의 본분하야 불이 괴이지사니 요순 공자는 지시용이요 이제 소인은 또 불시용료라. 주자가 말씀하시기를 중용할 때 용이라는 것은 의 본분에 따라서 본분에 의거해서 괴상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용이다. 주자는 이렇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용을. 왜? 앞에 중에서 미발의 중, 이발의 중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그 용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용에는. 그냥 평상. 일상. 우리 유학이 강조하는 게 일상이죠. 평상 속에서의 진리. 이걸 강조하는 거죠. 앞에 중에서는 미발의 중, 이발의 중 다 얘기했으니까 용은 평상일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괴이한 일이 아니다. 이런 뜻이다. 요순공자, 요임금, 순임금, 공자는 단지 평상에서의 일을 하셨을 뿐이고 백이소인은 백이숙제가 한 일은 모두 다 평상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근데 여기 백이를 왜 얘기하셨는지 요거는 좀 의문입니다. 백이숙제는 그런데 이제 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수양산에서 고사리를 잡수다가 아사하신 거. 이건 아주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래서 이제 주자가 그걸 가지고 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건데 맹자 읽어보면 백이숙제 성인이라고 나오잖아요. 성지청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북계진시왈 문공이 해용 위평상하니 비어 중지 외에 부유소이 용이요 지시 저중저 변시 일용평상도리라. 문공이라고 하면 이제 주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문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어요. 주자에게. 이분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문공이라는 시호를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많은 유학자들한테 그 주변 유학 경쟁하는 유학자들한테 뭐 위학이라는 등 막 별 얘기를 막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돌아가시고서 남송 아주 말기 1200년에 돌아가셨는데 송나라가 1240년에 망하죠. 1240년 정도에 망합니다. 43년인가 망합니다. 그러고 이제 원나라가 등극하는데 주자 돌아가시고 문공이라는 시호를 받아요. 그래서 그 남송 아주 말기 중에 말기죠. 주자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뭐 휘종인가 철종인가 이런 송나라 황제가 주작을 이제 해서
송나라를 좀 풍시켜 보자고 했었어요. 근데 뭐 나라가 워낙 기울어지니까 안 됐죠. 그때 이제 시호로 문공이라고 이제 줬는데, 해용 위평상, 주자가 용을 평상으로 해석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용이라는 것은 비어 중지외, 중 바깥에 부유소위 용, 또 다른 용이 있는 게 아니야. 중용이라 할 때 용이라는 건 중 바깥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중 그 속에. 지시 저 중저 변시 일용 병상돌이라. 단지 이 용이라는 건 저 중 속에서 일용 평상, 일상생활에서의 그 평상 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중이 미발의 중, 이발의 중인데, 미발일 때의 중, 이발일 때의 중인데, 미발일 때도 어디에서 미발이냐? 평상 일상적인 도리에서의 미발, 이발도 일상적인 도리에서의 이발의 중을 얘기하는 거다. 평상은 이어 괴이자로 상대하니, 평상이라는 말은 괴이라는 말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평상은 시 인소 상용제요. 사람이 항상 쓰는 말이에요. 항상 쓰는 거예요. 괴이는 시 인소 불증견 이며 호련견지하야 변괴이라. 괴이는 사람들이 항상 보는 게 아니야. 그런데 호련 봐가지고 괴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 부자지친과 군신지의와 부부지별과 장유지서와 북무지시는 개 일용사며 변시평상조 도리니 도무 기특저사요.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의 친함, 임금과 신하의 의리, 부부간의 유별함, 장유의 순서, 친구 간의 신의, 이런 것들은 전부 일용의 일이다. 그리고 평상의 도리다. 그러므로 어떤 특기, 기특, 특별한 그런 일이 아니다. 또 예를 들면 오곡지식과 포백지의는 가식가복이 불가염자니 무타라 시 일상이라. 오곡의 곡식을 먹는 거, 그 다음에 배옷을 입고 비단 옷을 입는 거, 이거는 전부 가식가복, 입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어서 싫어하지 않는 것이니. 왜 이런 것이냐? 이게 바로 평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쨌든 요 용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유학에서는 지금 오륜을 얘기했고, 오곡과 오륜과 오곡 이런 곡식들을 얘기했는데요. 일상을 떠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 유학은. 부모 가족 관계 제일 중요. 부부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친구 간의 관계, 군신 간의 관계라는 건 이제 사회적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요. 오륜이 뭐 거의 인간의
모든 행동 반경을 다 결정하는 겁니다. 이 5가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 오륜의 질서 요거는 이제 용이라고 하는 건데 유학에서 얘기하는 중용이라는 것은 이 오륜을 비롯한 이 평상 상태에서 항상 미발의 중이든 이발의 중이든 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게 구체적으로 나한테 뭘까? 중용이 일상생활의 중용이라고 지금 이렇게 책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나한테 피부에 와닿는 단어로 뭘까? 이런 걸 자꾸만 연구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이 아까도 중을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중이 그 내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근데 순간순간 이걸 놓쳐요, 우리가. 그래서 요게 잘 그 장착됐을 때 우리 느낌은 어떠냐? 행복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행복할 때는 이미 이 중을 잡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뭔가 행복하지 않아. 뭔가 찜찜해. 그러면 이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갑자기 막 이것저것 그 중을 놓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중을 잡아야지 안 잡혀져. 그래서 그 중이라는 게 뭔지 특히 미발의 중을 그 확실하게 인식해야 돼요. 요게 중용 주자부터 시작된 그 중용 공부 방법이거든요. 미발의 중을 그 연평 선생이 주자한테 자꾸만 얘기해요. 미발의 중을 체득해라. 그래서 내 속에 미발의 중이 있다는 것을 우선 체득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속에 미발의 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이 항상 그 있나요? 또 뭐 이렇게 막 뭐 어떤 것에 이렇게 그 보다 보면 해서 그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 생각이 항상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을 하는데 내 미말의 중을 내 속에 딱 이렇게 담재한 상태에서 다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속에 미발의 중을 딱 담재하는 게 이게 많은 그 훈련을 통해서 이게 그 무거워져야 돼, 이게. 그러면 또 그게 없는 거를 새로 만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자꾸만 없어졌어. 그래서 다시 그거를 그 무거운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있으세요? 그 딱 중의 상태에 있으면서 누구와 얘기하고 밥을 먹고 걸어 다니고 이런 거. 그래서 걷기 명상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또 자꾸만 제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새벽에 일어나면 이 미발의 중 상태를 느끼기가 쉬워요.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나면 내 속에 미발의 중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막 걷거든요. 요즘 같은 때 참 날씨가 막 추울 때는
추워가지고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 날씨가 아주 좋고 특히 막 새벽에 새 소리가 다 이렇게 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기뻐지면서 뭔가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 새벽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느끼면서 낮 동안에도 그 느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꾸만 노력해야 됩니다. 그 주위에서 뭐 식사를 한다든가 얘기를 한다든가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견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중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편안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왜 뭔가를 편안하게 하는데 일이 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막 서두르고 그러지 않는데도 마음 편안하게 하는데도 일이 잘 될 때 있었잖아요. 우리가 의식을 안 했어도 그럴 때 있어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중이 딱 잡힌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막 와가지고 헐레벌떡 막 무슨 얘기하거나 무슨 얘기하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헐레벌떡 되지? 벌써 그 사람은 이제 중심이 지금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중심이 잡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때때로 이걸 하는 건데 꾸준히 계속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새벽에 이거를 자꾸만 인식한 상태에서 낮 동안의 행동을 자꾸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낮 동안에 자꾸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나 벌써 또 이런 생각, 내 속에 중이 딱 있다는 생각 잊어버렸네. 돌아보면 벌써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도 그거를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보통 사람들은 돌아볼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기독교인이라든가 불교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에? 그 순간에 뭐예요? 이 중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요 얘기 이전에 그 미발의 중이라는 실체를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 부처님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어떤 때 보면 진짜 부처님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이렇게 회의가 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자기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부처님보다 더 확실한 존재예요. 예수님, 부처님으로 이게 자기 소개 자꾸만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런 나름대로 이득은 있는데 또 나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부처님 얘기했잖아. 둘이 싸워요 또. 근데 우리 미발의 중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너 그거를 예수라고 생각해? 오케이, 예수라고 생각해. 너는 부처라고 생각해? 오케이, 부처라고 생각해. 싸울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 있죠. 각 우리 한국의 종교론 그 지도자들 잘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유교는 없어지면 안 된대. 유교가 없어지면 구심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종교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구심점 역할을 실제로 종교 단체에서도 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서양에서 그 우리 아시잖아요. 그 각 종교끼리 그 종교 전쟁 막 이런 거 정말 비참하고 지금도 이슬람교하고 이 종교 간의 전쟁 같은 거 보면은 종교가 그렇게 사랑의 종교면서 실제로 행동들은 그게 왜 그러냐? 이런 지금 우리 중용이라는 책은 벌써 이 마음 속에 있는 이걸 체득해서 자꾸 배워가는 거잖아요.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고 예수, 부처, 알라 이 관념으로 자꾸만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막 이슬람 교도들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계속 알라신 이거를 자꾸만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미발의 중이 있다는 걸 자꾸만 체득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 공자께서는 이걸 학이다, 배움이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 기독교나 이슬람교 이런 종교는 우리 유교에서 얘기하는 이 학이 없어요. 근데 또 잘 공부하시는 신부님이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요 얘기해 보면 막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요걸 그 종교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를 자기들이 알아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면은 뭐 얘기가 잘 통해요. 근데 이 관념으로 배운 신부님이나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일산에서 그 논어를 좀 강의를 해달라고 일산 성당에서 마두성당에서 이제 근데 그때 신부님은 이런 그 이재화 신부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셔. 그 이분은 그 가톨릭 공부를 하면서도 폭넓게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보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보에다가 조그맣게 하나 내줬어. 이런 강의를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한 20명 오겠지. 그래서 20명 되는 방에서 이제 갔더니 꽉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처음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뭐 한 7, 8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큰 강의실로 바꿔달라. 그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신부님이 가고 나니까 새로운 신부님이 오셨는데 이 신부님이 이게 관념으로 공부하신 분이에요. 기독교 관념. 기독교에서 볼 때 이 이단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 제 강의하는데도 와가지고 근데 제가 강의하는데 신자들이 또 그 신부한테 막 일러 저거 이단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일러가지고 신부님들이 그 당시 그 신부님들도 와서 제 강의 들어보고 이제 아니 뭐 별일 없는데 그러고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신부님 완전 바뀌고 나서는 아주 비협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몇 년 했어요. 한 7년간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요 그 화요일 날 강의에 이제 오는 그 최한식 사장 같은 경우 거기서부터 계속 들으신 분이에요. 여기까지 오시는 분.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